화창한 날씨의 한강공원. 한 연인이 잔디밭에서 차마 보기 힘든 닭살을 떨고 있는데 자기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마치 우리의 미래 같네? 밝고 환하지? 뭐야? 아, 참 가져왔지? 우리만의 선물 상자. 내가 여기에 선물 하나씩 채워준다고 했지? 자, 오늘도 하나 줄 게 있어. 펴봐. 그런데 오잉? 보여? 보여. 믿음. 아, 그리고 선물이 하나 또 있어. 자, 이거. 보여? 이것도 믿음인가? 그러면 소망? 사랑? 아니야. 이건 암흑 물질이야. 암흑 물질? 우주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오늘은 이 암흑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야. 뭐야? 컨셉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럼 장소도 옮겨볼까? 자, 손을 잡아볼래? 한번 외쳐볼까? 하나, 둘, 셋. 여긴 어디예요? 이게 바로 우주를 넘어선 방송계의 신비지.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암흑 물질인데, 세란이는 암흑 물질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 아무래도 암흑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둡고 악당이 쓰는 검은 마법? 그렇지. 보통 이미지는 뭐 그런데 사실 암흑 물질은 검다는 뜻이 아니야. 아직 암흑 속에 가려져 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지. 이 넓은 우주 중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물질은 4.9%래. 에이? 그거밖에 안 돼요? 전체 우주에서 약 5% 정도? 자, 그럼 나머지는 뭘까? 암흑 물질? 그렇지. 암흑 물질.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르면 우주의 4.9%만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보통 물질이고 26.8%는 암흑 물질, 68.3%는 암흑 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암흑 물질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스위스의 물리학자 프리츠 츠비키라는 분이었어. 1933년 어느 날 망원경을 탁 보면서 지구에서 3억 2천만 광년 떨어진 코마 은하단을 관찰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한 거지. 은하단이라는 건 은하들이 모여 있는 건데 이 은하들의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빠른 거야. 빠르면 안 되나요? 자, 예를 들어줄게. 이렇게 막대가 있어. 실을 묶고 이제 끝에 줄을 달고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 원형으로 돌아가겠죠? 그치. 원형으로 돌아가지. 근데 이걸 엄청 세게 돌려. 막 미친 듯이 막 세게 돌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실이 끊어져서 추가 날아가겠죠? 마찬가지야. 은하도 너무 빨리 돌면 튕겨져 나가지. 그리고 은하가 해체돼야 돼. 은하의 속도는 은하의 중력에 비례하는데요. 그 중력은 은하 내부 물질의 양, 즉 질량이 좌우합니다. 따라서 은하가 보유한 물질의 질량에 따라 은하의 중력을 계산하고 속도를 예측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코마 은하단은 관측된 질량보다 훨씬 큰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움직인 거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질량을 가진 미지의 물질이 은하 속에 있다는 거야. 치비키는 이 보이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암흑 물질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그런데 이 암흑 물질은 발표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 에? 왜요? 왜냐면
증거가 없거든. 보이지 않는데 중력만 작용하는 물질이라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다가 1970년대 초 미국의 물리학자 베라 루빈이라는 분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조사하고 있었어. 우리 은하는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를 말하는데요. 이런 나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선 모양의 은하는 대부분 중심에 가까울수록 질량이 큰데요.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고 중력이 크면 회전 속도도 빨라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은하의 중심부는 빨리 돌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느려지겠죠? 그렇지. 그런데 관측을 해보니까 은하의 중심이나 은하 외곽이나 별들의 회전 속도에 큰 차이가 없었던 거지. 예? 이상하네요. 베라 루빈도 이 점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200여 개의 다른 은하들도 조사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지. 그때 다시 나온 게 츠비키의 암흑물질. 이 이론을 도입하면 설명이 되지. 아, 암흑물질 때문이다? 그렇지. 암흑물질이 은하 외곽 별들의 중력을 작용시켜서 회전 속도를 높인다.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의 특징을 정리했는데요. 먼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부딪히는 일 없이 빠져나가는 성질을 지녔고 어떤 종류의 전자기파도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런 암흑물질 후보들이 있어. 엑시온, 비활성 중성미자, 윈프, 김프, 원시 블랙홀 이런 게 다 있어. 그런데 다 추정이고 실제로 실험이나 이런 거로 밝혀진 건 전혀 없어.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 암흑물질을 찾기 위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연구를 하고 있지. 만약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대박이지. 바로 노벨상 받아. 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 그쵸. 이런 암흑물질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실을 만들었어. 거기가 바로 예미랩이야. 예미랩? 예미랩은 강원도 정선군 예미산에 위치한 연구시설인데요. 지난 5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예미산 정상에서부터 지하 1000m 영역에 예미랩을 지었고 면적만으로 따지면은 약 한 800평 정도지만 그 안에 있는 거대 실험실 규모들이 지름 한 20m, 높이 한 21m 정도 원통형으로 거대한 어떤 터널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채우면 약 한 6,000톤 정도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안에서 아까 말했던 암흑물질 후보를 찾아내는 실험을 할 예정이래.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연구단에서 가장 크게 진행하는 두 개의 연구 프로젝트가 하나는 중성미자의 특성을 연구하는 아모레라는 실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 이제 암흑물질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인 윈프라는 입자를 탐색하는 코사인 실험이 있습니다. 윈프는 암흑물질 후보 중 질량은 상대적으로 무겁지만 상호작용을 약하게 하는 물질인데요. 만약 실험을 통해 윈프를 찾아낸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발견입니다. 이 연구를 위해 지하 1000m 아래 실험실을 만든 건데요. 그런데 암흑물질을 꼭 지하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있지. 기본적으로는 결정 섬광 검출기를 씁니다. 이게 이제 외부에서 방사선이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 에너지를 빛의 신호로 바꿔서 저희가 측정하는 방식인데 빛만 측정을 해서 어떤 이제 암흑물질이 저희 검출기가 반응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주 미세한 입자의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설비들도 매우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감마선이라든지 이런 자연에서 오는 방사선은 우리가 쉽게 차폐체로 막을 수 있는데 우주에서 오는 우주 방사선이 지구 대기권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지는 뮤온이라는 입자는 저희가 이런 단순한 차폐체로는 막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뮤온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하 공간에 실험실을 짓는 게 가장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런 지하 시설로 인해 실험의 위험 요소인 뮤온이 지상 대비 약 5만 분의 1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연구단도 이곳에서의 성공적인 실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미랩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연구만을 위한 어떤 고심도 지하 실험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던 연구들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어려움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늘 저희들이 해오던 것처럼 묵묵히 가능하면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어떤 현상들을 다 증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1933년에 암흑물질이라는 말이 나오고 거의 90년이 흘렀어. 그리고 이제 어쩌면 그 증거가 곧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연구원분들을 우리가 응원을 해보자고. 네. 자, 연구원분들 화이팅!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를 이루는 신비한 암흑물질, 그 비밀을 풀어낼 그날을 기다립니다.